안녕하세요. 이번에 자기유도 실험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번 실험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만약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고 그 도선이 자기장 속에 놓였다고 했을 때 어떤 특정한 힘을 받게 됩니다. 그 힘을 측정하여서 진공 중의 투자율이 얼마의 값을 갖는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은 어떤 힘을 받게 되는지 같이 볼까요? 만약에 어떤 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선에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얘가 전자들이 힘을 받아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전자들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면은 전류의 방향은 그 반대인 왼쪽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장을 가해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도선이 어떠한 힘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실험을 통해서요. 네, 그러면 그 힘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그 힘을 로런츠 힘이라고 불러주고요. 내가 전류가 있고 자기장을 가해줬을 때 그때 얘네 둘과 모두 수직한 어떤 힘, F를 받게 됩니다. 이 방향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각각 엄지, 검지, 중지의 방향을 이렇게 수직하게 펼치게 된다면은 순서대로 FBI를 의미하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수식으로 옮기게 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전류의 색이 I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류가 흐르는 길이가 있겠죠. 근데 그 방향을 전류의 방향과 같도록 잡은 어떤 길이 벡터 L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B는 당연히 자기장일 테고요. 자기장 벡터이겠죠. 그러면 이때 힘의 크기는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을 만약에 벡터 L과 벡터 B가 이루는 각도가 세타라고 했을 때 외적을 사인 세타를 붙여주고 각각의 크기의 곱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수하게 세타가 90도이면 그러면 우리가 F의 크기는 그냥 사인 세타가 1이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고 그 도선이 자기장 속에다가 놓였을 때 받는 힘에 대한 수식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실험으로 하려면은 우리가 전류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전원 서플라이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공급을 해줄 수 있겠죠. 1A든 2A든 그냥 기타 등등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전류를 가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길이는 어떤 고정된 실험 장치를 쓴다고 하면은 뭐 딱히 변할 일이 없겠죠. 우리가 이것도 어떤 길이가 있으면 요 작은 버니어 캘리퍼는 이용해가지고 그냥 측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것도 별로 상관이 없고 문제는 자기장이 얼마이냐인데 여러분들이 실험 중에서 호일의 자기장 실험이 있잖아요. 여기서 공부를 해봤으면 알겠지만 어떤 코일이 뭐 하나만 감겨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개 감겨 있는지 그리고 이 코일을 하나만 놓을 건지 아니면 똑같은 걸 두 개를 놓을 건지 이런 배치에 따라서 자기장의 값은 달라졌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시 보면은 어떤 헬름홀츠 코일 동일한 게 두 개가 놓여 있어요. 반지름은 R이고 이 사이의 거리도 R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이 값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F를 구하면 되나 싶을 텐데 우리의 실험 장치가 안타깝게도 이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용할 실험에서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이 될 거냐면 솔레노이드를 이용해서 형성이 될 거예요. 솔레노이드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코일을 빽빽하게 끊임없이 이렇게 감아준 장치잖아요. 근데 이때 자기장이 얼마인지는 아직 여러분들이 계산을 안 해봤을 텐데 우리가 이것도 그냥 금방 계산할 수 있어요. 마치 헬름홀츠도 그냥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 개 놨을 때 요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수식이 시작됐냐면요. 요거부터 시작했거든요.
이 수식이 뭐냐면 골이 하나가 있을 때 이 중심축을 지날 때 이걸 지축이라고 잡고요. 그때의 자기장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수식으로부터 헬름홀츠 두 개를 놨을 때 중심부에서의 자기장도 구했던 거고, 그럼 똑같이 솔레노이드도 구하면 돼요.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전류 고리가 끊임없이 빽빽하게 이어진 거잖아요. 이러한 사항을 가정하고서는 자기장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값만 일단 갖고 오면은 이렇게 됩니다. 뮤 제로라는 거는 진공 중의 토자율이고요. n이라는 거는 단위 길이당 코일을 감은 수가 됩니다. 요 i는 당연히 코일에 흐르는 전류일 테고요. 그러면 진짜로 이러한가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코일 하나당 감긴 자기장은 그거를 미소자기장 dB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류 I 대신 미소전류 DI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 DI는 왜냐면 전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라 라는 것보다 우리가 적분하기 편할 때에는 그 거리가 있죠.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라 길이를, 그러면 우리가 확 와닿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이렇게 솔레노이드가 감겨 있는데 요 미소 길이 DG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때 코일 하나를 통과하는 전류의 세기는 I가 일정하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DI라는 거는 I에 곱하기 DG, 근데 이때 이 감긴 수가 얼마나 빽빽하느냐에 따라서 이 DG라는 구간 동안에 들어가는 전류의 총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 길이당 감긴 수인 n도 곱해줄게요. 스몰 n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해봅시다. 내가 솔레노이드 전체에 의한 자기장을 구하고 싶다. 근데 그러려면 미소 자기장을 모든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요거는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요거이고 DG I랑 N을 빼먹었네요.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적분이랑 상관없는 건 다 바깥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남는 거는 이것만 남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수학 시간이나 이런 데에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요걸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내가 만약에 얘를 치환을 x는 a의 탄젠트 세타라고 하잖아요. 그럼 a제곱 플러스 a제곱 탄젠트 제곱의 세타는 a제곱의 시컨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고, dx도 뭐 그냥 탄젠트 세타 미분한 값 이렇게 잘 넣어주면은 이게 적분한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럼 어쨌든 이거를 여기다가 응용을 해주면은 우리가 적분 범위는 그냥 일단 마이너스 L에서 L까지라고 잡아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또 뮤제로 IN에 요 안에 있는 거 적분하면 2배에 요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2분의 1이랑 상쇄돼서 그냥 이것만 남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을 생각하는 거냐면 이상적인 솔레노이드는 진짜 이 빽빽히 감은 구간이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인 우주 적극부터 플러스 무한대인 우주 적극까지 솔레노이드가 막 감겨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일정 부분만 감겨 있다고 한다면 사실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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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깥의 부분에 대해서 다 자기장의 크기가 달라질 테죠. 근데 뭐 어쨌든 L이 무한대로 보내는 상황. 그러면 요 값이 그냥 1이랑 같게 되니까 뮤제로 IN, 우리가 이상적인 솔레노이드에서의 자기장 값은 이렇게 됩니다. 위치에 상관없이 언제나 일정한 값이거든요. 앞에서 본 이 값이랑 똑같죠? 그럼 우리가 이제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이 왜 저렇게 되는지까지 알았습니다. F는 I, B, ILB 이렇게 됐는데 I도 조절할 수 있고 L도 그냥 길이 재면 되고 B도 이제 솔레노이드라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F에 대해서 모르는 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실험 상황을 볼 텐데 일단은 실험에서는 전류 천칭이라는 걸 쓰게 돼요. 전류 천칭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막대기가 있는데 그 막대기에 한쪽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요 노란색이 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선이 막 감겨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나사를 끼워 넣게 됩니다. 그럼 나사가 어떤 질량 M을 갖고 있을 테고 요게 곧 중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회로가 있는 요 부분에다가 코일을 놓고 코일에다가 전류를 흘려줄 거예요. 전류를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흘려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손가락으로 잘 감아지면은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전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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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L이랑 B랑 크로스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시키거든요. 그래서 요 변은 이 자기장이랑 전류랑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하면은 이게 0이잖아요. 상관이 없고 실질적으로 힘을 받는 부분은 요 끄트머리에 달려있는 요 부분만 힘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은 이쪽, 전류는 이쪽.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가락 방향을 아까 말했던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FBI를 맞춰봐봐요. 그러면 요게 이렇게 그림상에서 표현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랫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거든요. 힘 F 이런 식으로 자기장 그리고 전류가 여기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그러면 이 로렌츠 힘은 아랫 방향으로 그때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B는 솔레노이드니까 이렇게 써주고요. 그때 그러면 얘가 어떤 축을 중심으로 이쪽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여기서 R 방향은 이렇다고 했을 때 이렇게 물체를 돌리게 되는 돌림 힘 토크가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앞에서 뭐 요 길이를 D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의 돌림 힘의 크기는 얘랑 어차피 수직하니까 FD 그리고 뜨뜨뚜 하면은 결국은 이러한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돌림 힘이 됩니다. 그럼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는 나사 구멍이 막 있어요. 그럼 이 나사 구멍에다가 내가 나사를 끼우면은 중력이 그러니까 이 질량에 대해서 중력이 가해지겠죠. 그리고 이 길이는 S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쪽에서는 이쪽 돌림힘이었는데 이 반대편에서는 이런 돌림힘이 작용하게 돼요. 그리고 그거의 크기가 같게 되면은 얘랑 상쇄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겠죠. 이 천칭이. 이 수평을 유지하는 특수한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수식을 이렇게 써줄 수 있다.
요 로런츠 힘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는 요렇고 저 나사에 의한 중력의 크기는 이러하다. 그러면 이제 좌변에 있는 뮤제로를 두고 나머지 다른 상관없는 이런 변수들은 다 우변으로 옮긴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뮤제로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더. 우리 실험 장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류 천칭에 감겨있는 도선이 있잖아요. 요게 한 번만 감긴 게 아니라 3번 감겨 있거든요. 그 말은 내가 아까 말했던 로런츠 힘을 구할 때 기본 수식은 요거인데 3번을 감겼기 때문에 곱하기 3배를 한 게 총 받는 힘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아까 뮤제로 구할 때 식에 이 F값을 넣어준 다음에 상관없는 것들 다 우변으로 몰아주면 요 3이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실험에서 실제 뮤제로 값을 구할 때 쓰일 공식은 요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이 값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질량 뭐 아니면 가속도에도 뭐 시간이나 길이 단위 이런 게 들어가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 뮤제로가 4파이의 10의 마이너스 7승에 테슬라 미터 그리고 암페어의 마이너스 1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요거는 테슬라고 여기에는 질량이나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헷갈릴 텐데 여러분들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라는 거는 킬로그램의 세컨드, 그러니까 초죠. 그거의 마이너스 2승에 암페어의 마이너스 1승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때 모르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론 알아두시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실험을 어떻게 진짜로 진행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